제3작업 피벗 테이블 80점 영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제3작업 시트의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피벗 테이블에서 만들어야 될 내용은 밑에 나와 있는 이 출력 형태처럼 똑같이 표를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건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조건이 나와 있는데, 그럼 이걸 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제3작업 시트의 조건에 따라 만든다고 돼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제3작업 시트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엑셀에서, 자, 우리가 방금 전까지 고급 필터를 했죠. 그래서 고급 필터 제2 작업이 있고요. 자, 여기 플러스 모형 요 버튼을 클릭해서 새로운 시트를 하나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트 이름을 더블 클릭을 해서 제3작업이라고 만들어 보도록 하죠. 제3작업. 자, 이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제3작업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제1작업에 요거 A열의 너비 1, 그다음에 제2작업에서도 A열의 너비 1, 그다음에 제3작업에서도 요 A열의 너비는 1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A열 여기를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놓고 예,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자, 여기 열 너비라고 나오죠? 열 너비 클릭, 그다음에 열 너비 여기는 1로 바꿔놓고 확인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디 셀에다가 작업을 해야 될까요? 여기 잠깐 볼까요? 여기 보면은, 시작점이 B2 셀이죠. 여기 B2 셀. 그 다음에, 어, 고급 필터도 어땠나요? 고급 필터도 여기 보면은 B2부터 시작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조건들을 좀 잘 꼼꼼하게 봐야 돼요. 근데 고급 필터에는 여기 이제 B2라고 분명히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 피벗 테이블에는 없어요. 그럼 없으면 아무 데나 한다? 그러다 이제 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시험지를 보면 여기 B2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제1작업으로 가야 돼요. 제1작업으로 가서 피벗 테이블을 과연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 거냐? 여기에 친절하게 여기처럼 이런 영역을 복사하여 이런 말이 없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들었던 이 고급 필터의 영역과 똑같은 영역을 잡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B4번부터 H12번 셀까지 블럭을 만들어야 돼요. 요 영역을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만들겠다는 얘기죠. 자, 이 영역도 뭐죠? 데이터 영역이죠. 자, 제2작업도 데이터 영역을 블럭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제3작업도 블럭을 데이터 영역으로 만든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자, 데이터 영역, 데이터셋, 테이블 같은 말이라고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그럼 피벗 테이블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삽입 메뉴로 가야 돼요. 삽입 메뉴에 여기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죠. 그래서 피벗 테이블 클릭. 자, 피벗 테이블 만드는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그 세팅해 줄 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기존 워크시트. 기존 워크시트. 자, 요거를 세팅한 다음에 위치를 찾으러 가야 돼요. 그럼 어느 위치에, 우리가 이걸 만들 거냐? 아까 만들었던 제3작업. 제3작업을, 제3작업의, 셀 위치는 B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해서 제3작업의 B2 셀을 선택을 하러 갑시다. 여기 제3작업이고요. B2 셀. B2 셀을 클릭을 해주면 요거는 이제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닫기 버튼을 눌러주죠. 그래서 요 피벗 테이블 만들기 대화 상자에서는 기존의 워크시트, 즉 기존의 워크시트라는 건 지금 현재 존재하는 워크시트, 제3작업의 B2 셀을 선택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면
자, 요런 모양. 자, 여기 보면은 피벗 테이블 1이라고 하는 요런 모양이 나오고,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요런 메뉴판이 또 나오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하나 여러분들이 하나 좀 알아둬야 될 것이 있는데, 자, 셀을 하나 아무나 클릭해 볼게요. 그랬더니 어때요? 없어졌죠? 자, 이 안을 클릭해주면 다시 나타나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다, 갑자기 이거 어디 갔지? 예. 그 이유는 이 피벗 테이블 범위를 벗어나서 이런 다른 셀들이 클릭이 되면은, 다른 셀들이 선택이 되면 이런 현상이 생겨요. 자, 그래서 다시 피벗 테이블로 옵니다. 자, 이제 피벗 테이블을 만들면 되는데,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조건을 보면요. 나트륨 및 분류별 제품명의 개수와 판매 가격의 평균을 구하시오. 사실 피벗 테이블 문제를 풀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요 1번 부분이에요. 과연 이걸 어떻게 표를 구성할 것인가? 피벗 테이블의 표를 과연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예,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구성할 거냐? 요거를 잘 찾으면 돼요. 별. 예, 이 별이라는 말을 찾으면은 다 끝난 거예요. 자, 여기 나트륨 및 분류별. 자, 보면은 나트륨과 분류라는 게 나와 있죠. 자, 여기 나트륨이 여기 있어요. 분류가 여기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별을 기준으로 해서 앞부분은 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나트륨이 여기 있고 분류가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별 뒤에는 뭐가 있죠? 제품명이 나오고 판매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어때요? 제품명이 나오고 판매 가격이 나오죠. 이렇게 구분을 해서 표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트륨 및 분류라고 돼 있는데 나트륨은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행으로 들어가 있죠. 이렇게 행으로 들어가 있고 분류는 어떻게 돼 있어요? 분류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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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참치 소고기 볶음이잖아요. 이게 분류거든요. 요거는 열에 들어가 있죠. 자, 그럼 이걸 가져다가 이렇게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자, 분류 아까 문제가 어떻게 돼 있었죠? 나트륨이죠. 나트륨. 자, 나트륨 요거를 선택을 해서 나트륨을 여기 행으로 끌고 오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숫자 값들이 이렇게 나오죠. 자, 요걸 보면은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분류를 요걸 끌어다가 여기 열에다 갖다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아까 소고기 참치 볶음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이게 앞에 나와 있는 별, 이 별을 기준으로 해서 나트륨과 분류로 일단 표를 만드는 거야. 여러분들 여기 테이블이라고 돼 있죠. 테이블이 뭐라고 그랬어요? 표예요.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요 모양이 테이블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돼요? 예, 요거 만들어야 돼요. 제품명과 판매 가격 갖다 꽂아 넣는 거예요. 어디에? 예, 역시 이제 피벗 테이블 만드는데 넣어야 되는데, 잠깐 여기 보겠습니다. 제품명이 뭐를 계산해 달라요? 개수. 그다음에 판매 가격은 평균이에요. 자,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자, 엑셀에 또 갖다 놓읍시다. 제품명. 여기 있네요. 제품명을 가져다가 여기 값이라고 하는 데다 갖다 넣을 거예요. 제품명을 끌어다가 여기다 넣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요것도 조금 여기를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다 글자를 다 볼 수 있어요. 자, 이 제품명 앞에 뭐라고 돼 있죠? 개수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개수가 함수를 이용해서 만든 거야. 그러면은 제품명을 잠깐 좀 문제를 보면 여기 봅시다. 제품명의 뭐 개수? 예. 아까 거기 그 피벗 테이블이 개수라고 나왔죠. 그래서 요건 어떻게 돼요? 문제를 하나 공짜로 푸는 거 같은 효과가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판매 가격이 뭐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죠? 평균. 예. 판매 가격의 평균이라고 돼 있으니까, 자, 이거는 판매 가격을 가져다 넣어볼게요. 가격을 끌어다가 요 값 아래쪽에다 이렇게 넣을 거예요. 이거 순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예, 이 순서도 또 맞춰줘야 돼. 먼저 나온 그 문제에서 먼저 나온 것이 위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위치가 바뀌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끌어서 위아래를 바꿔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바꿔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필요 없어. 지금 엉뚱하게 장난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건데, 이렇게 없어졌네? 예, 없어졌으면 어떡해요? 다시 갖다 놓으면 되지, 뭐. 예, 다시 갖다 놓으면 되는 것이, 다시 문제를 보면 어떻게 되죠? 내가 지금 장난치다가, 이렇게 됐는데, 어, 뭐가 있죠? 제품명의 개수, 판매 가격. 예, 다시 갖다 놓을게요. 예, 제품명, 그다음에 판매 가격, 예, 판매 가격 이렇게 갖다 넣습니다. 이제 제대로 되네. 이거 원래 있었구나. 예. 자, 그래서 제품명은 개수가 잘 됐죠. 근데 판매 가격은 여기에 함수가 뭐로 나왔냐? 합계로 나왔어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평균으로 해달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이거를 평균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제 바꾸는 거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은 얘를 클릭. 그러면은 이렇게 메뉴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냐면은 가필드 설정. 가필드 설정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이 예, 함수들이에요. 이제 기본값은 합계로 돼 있죠. 이제 문제에서는 평균을 계산해 달라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 평균을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평균으로 바뀌죠. 여기 볼까요? 개수는 아, 제품명은 뭐 잘못됐나? 잘못됐구나. 제품명, 어, 다시 문제를 볼까요? 예, 제가 조금 약간, 착각을 한 거, 맞나? 음, 제품명의 개수,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의 평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조금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은, 이렇게 나같이 문제 푸는 과정에서도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나와요. 이게 제품명의 개수,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의 평균, 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 제품명의 개수, 판매 가격의 평균 이렇게 나오네. 요거 요렇게 나오죠. 똑같이 나왔죠. 자, 이렇게 만들면은 1번이 이제 다 끝난 거야. 여기가 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나트륨을 그룹화하다려. 자, 나트륨을 그룹화해달라고 하는 거는 요 얘기예요. 여기 지금 이게 나트륨인데 268부터 511까지 나와 있죠. 근데 여기 나트륨을 보면은 이렇게 그룹이 된 거예요. 201부터 350, 351부터 500, 501부터 650. 요게 예, 그룹화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자, 여기 셀을 이렇게 클릭을 해요. 자, 그룹화 한다고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거를 셀을 블록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블록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그룹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면 망해요. 예, 그날 여기 80점은 완전히 예, 망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블록을 만들면 안 되고 그냥 셀을 하나 클릭한 상태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자, 셀을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요. 그룹이라고 나오죠? 예, 그럼 이제 문제 다 푼 거죠. 자, 여기에 시작, 끝, 단위만 넣어주면 되는데, 자, 요걸 문제를 보면서 가야 돼요. 문제를 보니까, 자, 여기 시작값이 얼마라고 돼 있죠? 201이에요. 그래서 시작은 여기는 202를 입력하면 됩니다. 202를 입력하고, 그리고 끝. 예, 끝값은 여기 650이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 650이라고 입력하면 되고, 단위는 어떻게 되죠? 단위는 650에서 500 빼면 얼마예요? 150이죠. 500에서 350 빼면 얼마죠? 150이죠. 그래서 요, 요, 오른쪽에 있는 요 숫자에서 밑에서 위에 숫자 빼면 돼요. 예, 그러면 여기가 얼마예요? 150이죠. 그러면 여기 끝에는 650을 넣고 650을 넣고 문제 나와 있는 것처럼 650 넣고 단위는 예 650에서 500 빼든지 500에서 350 빼든지 그래서 나온 값이 얼마야? 150이 되는 거죠.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문제처럼 예 요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요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잘 안 될 때도 있으면은 그때는 어떻게 한다? 네, 다시 예, 클릭을 해서 예, 블럭 만들면 안 된다고 그랬죠. 클릭을 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에 들어가서 여기를 다시 수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 나오는 값이 나올 때까지 예, 똑같이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예, 그룹까지 됐고 자, 그 다음에 분류를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해 달라. 정렬이라는 말이 요거예요. 참치, 소고기, 볶음 순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 지금 피벗 테이블 만든 건 어떻게 돼 있죠? 여기 보면은, 예, 여기 볶음 소고기 참치죠. 자, 지금 내가 문제 풀어 나가는 거는 볶음 소고기 참치인데, 여기 참치 소고기 볶음처럼 만들어 달라는 얘기야. 그 얘기는 요 참치와 볶음의 순서를 바꿔달라는 얘기죠. 어떻게 할 거냐? 자, 일단은 볶음 클릭. 볶음을 클릭해요. 자, 그리고 볶음 앞에, 볶음 셀 앞에다가 이 십자 포인터를 갖다 놓으면은 모양이 바뀌죠. 예.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상태 끌고 가요. 그럼 여기 녹색 막대 생기죠. 자, 끌고 갑니다. 어디까지? 참치 뒤까지. 이렇게. 그리고 손을 마우스 왼쪽 버튼을 놓으면은 볶음이 뒤로 가요. 소고기가 맨 앞에 왔죠. 자,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돼요? 참치. 자, 문제를 보면, 자, 참치 소고기 볶음이니까, 자, 이 참치를 어떻게 하면 돼요? 소고기 앞으로 이동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참치 요 셀을 클릭을 하고, 요 셀 테두리, 여기 앞에다가, 어, 포인터를 갖다 놓으면은 모양이 바뀌어요.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끌고 가. 자, 그러면은 이렇게 파란색 막대, 소고기 앞에 왔을 때, 지금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있던 걸 놓으면은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참치, 소고기, 볶음. 요렇게 만들어 달라는 거야. 예. 이게 참치, 소고기, 볶음. 자, 문제를 보면 문제가 예, 참치, 소고기, 볶음이죠. 그럼 지금 여기 예, 분류를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적용. 그 다음에 빈 셀은 별표를 표시.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별표로 나와 있는 거 있죠? 여기 빈 셀이에요. 예. 그 다음에 행의 총합계는 지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빈 셀이라는 게 요게 빈 셀이에요. 예, 빈 셀인데 여기는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두 개 좀 보기 안 좋으니까 별표 두 개 채워서 좀 예쁘게 장식을 좀 해달라 그런 의미가 좀 들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셀들이 어떻게 돼 있죠?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이거를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라벨을 아까 문제에서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죠?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예. 여러분 여기 레이블이 뭐냐면 요거예요. 소고기, 볶음, 참치가 요게 레이블이라고 보면 돼요. 예. 여기 레이블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이제 참치, 소고기, 볶음인데 지금 이렇게 셀이 떨어져 있잖아. 이걸 묶어달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이 가운데 맞춤이고 빈 셀은 아까 비어있는 곳에 별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고 행의 총합계를 지워 달라고 돼 있죠. 행의 총합계가 어떠냐면 요거예요. 이만큼 영역이 행의 총합계인데 이거 지저분하니까 없애달라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한 방에 해결할게요. 자, 일단 먼저 예, 셀을 하나 클릭을 해요. 그리고 어디로 간다? 자, 여기가 아니라. 자, 셀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그럼 여기에 피벗 테이블 옵션이요. 피벗 테이블 옵션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레이아웃 및 서식에서 여기 있네. 레이아웃. 예,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이거 하면은 체크만 하면 그거 하나 풀어요. 그 다음에 빈 셀 표시되어 있죠? 여기에 별표 두 개. 예, 별표 두 개. 그 다음에 행의 총합계는 여기로 가요. 요약 및 필터로 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 행의 총합계 표시 체크돼 있죠? 요것만 없애주면 예, 요거는 끝.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아까 여기 있었던 그거 없어졌지. 예, 행의 총합계 없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 별표 생겼죠. 그 다음에 요거 참치 어때요? 셀 두 개가 묶였잖아. 셀이 두 개가 묶여서 어떻게 돼요? 가운데, 병합해서 가운데 맞춤이 된 거지. 예,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문제를 어디까지 풀었냐면은 요 3번 여기부터 여기까지 푸는 거예요. 자, 그럼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해 달라고 돼 있죠. 그럼 이제, 여기 그 피벗 테이블의 결과와 내가 만든 엑셀 시트 값을 이제 비교해 보는 거야. 어떤 차이가 있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예, 여기는 콤마가 있고, 여기는 콤마가 있죠. 여기는 콤마가 있고, 여기는 콤마가 없어요. 그쵸?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것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음, 이 서식값들이 뭐가 되면 회계서식이 돼요. 그리고 또 봐야 될 것이 요거, 분류, 나트륨. 그 다음에 열 레이블이 돼 있죠. 요거 이름 바꿔줘야 되겠네. 예. 자, 그럼 이제 해볼까요? 그럼 여기 열 레이블, 여기 클릭. 여기는 분류라고 쓸 거예요. 분류라고 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나트륨이라고 할게요. 나트륨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분류, 나트륨. 그럼 요거 하나 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블럭을 이렇게 만들어요. 자, 블럭을 이렇게 만들고, 요거 쉼표 정해주면은 이렇게 딱 맞춰져 있죠. 잠깐, 요 컨트롤 Z를 눌러서 이렇게 가볼게요. 이게 그 쉼표 서식이 됐다 안 됐다를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요거 잠깐 볼까요? 가격. 이 가격하고 요 숫자하고 이렇게 딱 끝선이 맞죠? 그죠? 여기도 끝선이 딱, 이렇게 해서 쫙 내리면은 이게 끝선이 맞잖아. 근데 여기 잠깐 볼까? 가격인데 어떻게 돼요? 요 0이 가격 한 숫자 한 자리 뒤로 넘어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 모양이 달라. 그래서, 아, 이거 쉼표 서식 정해야겠구나. 라는 걸 이제 느끼면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어떻게, 끝선이 딱 맞게 되죠. 자, 요렇게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요렇게 풀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나 또 봐야 될 것이 어디냐면 바로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왼쪽 정렬이 돼 있는지, 가운데 맞춤으로 돼 있는지, 그것도 같이 봐줘야 돼요. 근데 문제상으로 봤을 때, 여기는 자, 왼쪽 맞춤으로 돼 있죠. 여기 왼쪽 맞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건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봤습니다. 조금 꼼꼼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요것도 한 3개 정도 연습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마 한 5분 내에 풀어낼 수 있는 예, 그런 능력치를 갖게 될 겁니다.